봅시다. 오늘은 일단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할 거고요.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원소의 개수. 집합의 연산에 대한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뒤에 가서 이제 또 하는 걸로 합시다. 보시면, 연산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의 연산법칙도 있었어. 수의 연산법칙이 밑에처럼 교환법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배법칙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나오는 거였는데 너네 저 세 가지 법칙을 그냥 자연스럽게 써왔어, 여태까지 사실은. 그런데 쟤네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를 거야. 아니,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가 문제 푸는데 풀어왔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교환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4칙 연산에서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치만 나눗셈과 다시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는 똑같은 거죠. 그치만 2 빼기 3이랑 3 빼기 2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뭔 소리야?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4칙 연산에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기호에서, 특정 연산에서만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애들이 있고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애들, 집합의 연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첫 번째로 합집합 있고요. 그 다음 교집합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집합 있었어. 그런데 얘들아,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집합 사이에 연산이 아니지? 맞죠?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A의 여집합은 A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지 A와 B의 관계 이런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교환법칙에서는 여집합을 따지지 않아요. 왜? 여집합은 자리를 바꿀 게 없잖아. 얘를 이렇게 바꿀 건 아니잖아. 맞죠? 이렇게 바꾸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여집합은 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합집합은 둘을 더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죠? 더하는 거니까. 교집합은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왜? 겹치는 거 찾는 거야, 겹치는 거. 이렇게 겹치나? 이렇게 겹치나? 순서 바꿔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차집합은 당연히 안 된다. 뺄셈에서 안 되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교환법칙은 자리를 바꾸는 걸 얘기를 하고, 근데 걔는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성립을 한다. 다른 애들은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결합법칙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분배법칙이 있는데,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달라. 결합법칙을 보면 우리 이런 거 얘기해. 2 더하기 3 더하기 4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2 더하기 3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결합법칙이었죠.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뭐야? 2 곱하기 3 더하기 4라는 애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분배를 해서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어. 아니면 얘를 반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라는 게 분배법칙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결합법칙도 그렇고 분배법칙도 그렇고 둘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결합법칙은 무조건 하나의 연산에서 가능한 거야. 하나의 연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덧셈이면 덧셈, 곱셈이면 곱셈,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A 교집합, B 교집합 C라는 애가 있어. 내가 얘를 A 교집합에 B 교집합 C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얘를 봐봐, A 교집합 B 합집합 C라는 애가 있어. 내가 얘를 A 교집합에 B 합집합 C라고 볼 수는 없어. 알겠어?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연산의 종류가 두 개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괜찮니? 그래서 연산의 종류가 한 개일 때만 내가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분배법칙은 뭐냐? 둘 이상의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A 교집합에 B 합집합 C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요렇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돼? A 교집합 B에다가 가운데 있는 합집합에다가 A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숫자랑 똑같아. 2 곱하기 3 더하기 4야. 그러면 이렇게 분배하면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잖아. 맞죠? 이렇게 연산되고 플러스는 이 가운데로 넘어오는 거죠.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에서 A 교집합이니까 A 교집합을 묶어낸다 또는 인수분해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산해서 그런 것도 전부 다 분배 법칙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로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차집합과 여집합은 결합 법칙에서 따지지 않고요. 우리가 다시 연산 법칙에서 따지지 않고요. 합집합과 교집합만 연산 법칙에서 따지게 된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봐.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런 거 배웠거든. 잘 봐. 내가 A 차집합 B를 B 차집합 A라고 쓰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 둘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 둘은 다른 거야. 맞죠?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연산이 뭐야? 교집합이죠. 앞에 집합과 뒤에 집합에 대한 교집합이지. 그럼 내가 얘를 비여집합 교집합 A라고 쓰면 얘는 괜찮은 거야. 왜? 가운데 연산이 교집합이니까. 어차피 여집합은 두 집합 사이의 연산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여집합의 자리를 바꾼 게 아니잖아. 맞지? 뭐야? 비여집합이라는 어떤 집합과 A라는 집합의 자리를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집합은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뭐 교환이든 결합이든 분배든 다 성립하지 않아. 그렇지만 차집합을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너네한테 집합의 연산 법칙을 통해서 어떤 식을 증명해라 라고 나올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연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성립하는 연산 법칙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차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차집합을 이렇게 바꿔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뒤에 가서 또 나올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드모르간 법칙인데,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말을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런 법칙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집합의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의 분배. 여집합의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 여집합이라는 건 여사건에서 건너오는 거라 그랬지. 여사건이라는 건 반대 상황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치? 그럼 잘 봐. 드모르간 법칙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어떤 집합에 대한 여집합이 있어. 그러면 그 여집합을 분배해 줄 수 있다. 여집합을 어떻게 분배해 줄 수 있다? 요렇게 모든 곳에다가 분배시킬 수 있어. 전부 다 반대로 바꾸는 거야. 여집합이 있다면 전부 다 반대로 바꿔. 그럼 A를 반대로 바꾸면 뭐가 돼?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교집합을 반대로 바꾸면 뒤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나 마지막 B를 반대로 바꾸면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어. 이거 우린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럼 당연히 이 둘을 분배 법칙이기 때문에 아 여집합이구나. 그럼 그 여집합을 묶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분배 법칙은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묶어내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드모르간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여집합을 이런 식으로 분배해 줄 수 있다. 그걸 다시 묶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과정에서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게 되겠는데, 명제에서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이 이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얘가 합집합과 교집합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어. 교집합은 조건제시법에서 그리고였고 합집합은 조건제시법에서 또는이었어. 이 둘은 무슨 관계야 지금? 여집합 관계야. 명제에서는 부정의 관계다 이렇게 배워요. 용어가 조금씩 바뀌거든. 경우의 수에선 여사건, 집합에선 여집합, 명제에서는 부정 이런 식으로 바뀌어. 여사건이라는 애가, 여집합이라는 애가. 아무튼 그런 건데 일단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우리는 앞으로 여집합의 분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분배해주면 된다. 당연히 묶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9번 같은 거야. 이런 애가 있는데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래. 이제 뭐 사실 우리가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얘가 어떤 집합인지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평소에 문제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야.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에는 너무 지저분한 식들이 나올 때도 있어, 사실. 반대로. 그러니까 요런 거. 얘도 벤 다이어그램 사실은 그리면 되거든? 그리면 되는데 얘를 조금이라도 그나마 정리를 하면 쉽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아니야. 알겠죠? 학교 시험에는 뭐 어려운 식을 가지고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지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 절대. 그런데 얘는 언제 써먹는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분명히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에 너무 지저분한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을 정리해보겠다. 뭘 활용해서? 연산 법칙을 활용해서. 그러면 위에 거부터 하나씩 해보자. 얘는 차집합이니까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럼 차집합으로 어떻게 바꾸자고? 얘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알겠지?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지금 여집합이 씌워져 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네? 교집합이 있네. 얘들아 잘 봐.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죠. 얘가 뭐로 바뀐다고? 얘가 차집합으로 바뀐다고요? 알겠죠? 정리를 조금씩 해보는 거야. 그럼 잘 봐. A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빼겠대. 아니면 얘를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A 차집합 B를 빼겠대. 그럼 뭐가 남을까? 이거 설마 이렇게 푸진 않겠지? 이렇게 푸진 않겠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될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까? 간단하게. A, B가 있어. A에서 B를 빼. 그럼 어디 남아? 여기 남지. 근데 그걸 A에서 또 빼. 그럼 어디 남아? 교집합이 남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의 여집합의 합집합에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번엔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얘는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푸니까 B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죠? 근데 얘는 뭐 지금 묶이는 건 없어. 위에처럼 뭐 전체가 뭐 차집합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드모르간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B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A 이렇게 되지. 그럼 얘도 합집합이고 얘도 합집합이네. 연산기호가 한 개네. 연산기호가 한 개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결합법칙이라고 부른다고. 결합법칙이라는 건 뭐야? 지금처럼 묶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얘를 지워도 상관없다는 거야. 결합법칙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교환법칙 있죠? 교환법칙. 내가 얘와 얘의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전부 다 똑같은 연산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A의 합집합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볼게. 그럼 잘 봐. A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A가 뭐야? A가 아닌 것과 A를 더했어. 그럼 뭐가 나와? 전체 집합이 나오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쳤어. 그럼 뭐야? 그냥 전체 집합이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안 푼다고 어차피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실제로는 요런 데서 쓰는 거야. 요런 데서. 얘들아 B 차집합이니까 B 차집합 묶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묶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정리해보시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겠죠? 다시 A가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잘 봐. B 교집합이 있네. 그럼 B 교집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네? 묶어낼 수 있겠네. 분배 법칙에 의해서 묶어내보시면 B 교집합으로 묶어내봐. 앞에서 뭐가 남고?
A의 여집합 남고 가운데 뭐가 남아있고 합집합 남아있고 뒤에 뭐가 남아있네? A가 남아있네. 그러면 A와 A가 아닌 걸 합치면 얘는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은 B가 되는 거죠. 합치면 전체, 교집합은 B가 되겠지. 그럼 결론 뭐야? 따라서 B 빼기 B가 되고요. 얘는 공집합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요 정도 식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할 줄 알면 지금처럼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훨씬 쉽고 계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이라도 정리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길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식을 정리하는 거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문제에서 371번 이런 거 있죠. 드모르간 법칙과 연산 법칙을 활용해서 증명해봐라. 이런 게 학교 서술형에 나올 때가 있어 가끔. 그럼 증명을 할 건데 증명할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차집합은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차집합을 없애줘야 돼. 그럼 좌변에 있는 A 차집합에 B 합집합 C라는 애를 어떻게 바꿔?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겠죠?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꾸면 된다. 차집합을. 그런 다음에 얘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A 교집합에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괜찮나요? 괜찮아? 그치? 그러면 얘도 교집합이고 얘도 교집합이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괄호를? 그러면 요만큼이 뭐로 바뀌니 얘들아? 요만큼이 A 차집합 B로 바뀌겠죠?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여기 괄호를 쓴 이유는 저기에 그냥 괄호가 있어서 그래요. 결합법칙에 의해서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둘 다 교집합이니까. 그래 놓고 교집합에 C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나요? 그럼 얘 또 뭐야?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뭐로 바뀌어? 차집합 C로 바뀌죠?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증명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근데 왜 뭐 굳이 증명이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10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보자. 왜? 여기 바로 보이잖아.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똑같이 있잖아. 마치 그럼 내가 이 두 개를 뒤로 묶어낼 거야. 뒤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남는 거 A의 여집합 가운데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얘들아 A가 아닌 것과 A의 교집합은? A가 아닌 것과 A의 교집합은 없으니까 공집합이죠? 맞지?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치면 그냥 B의 여집합이죠? 결론 쟤는 뭐가 돼? 아 B의 여집합에 교집합 A구나. 그럼 얘는 뭐구나? 이게 뭐야? 뭐야? 요거죠. 그게 뭐다? 공집합이구나. 아,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구나. 그럼 어떤 관계를 갖는 거야? A와 B가? A가 B 안에 들어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야 뺐을 때 아무것도 안 남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A가 있고 요 바깥에 B가 있다는 소리를 저렇게 복잡하게 돌려서 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치? 이거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뭐 1번이겠네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법칙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연산법칙은 그냥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대칭차집합인데 대칭차집합은 일단 넘어갑니다. 대칭차집합도 학교에서 알려주면 그때 그 학교만 할 거예요. 따로.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이제 뭐 교육과정상에 없다는 아니야. 집합의 연산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교육과정상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그냥 몇 년째 학교에서 잘 다루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제 혹시나 다른 뭐 학교 계약을 해서 갔는데 다루면 그 학교만 따로 공부를 하는 걸로 합시다.
배수의 집합의 연산은 같이 볼게요. 배수의 집합의 연산. 보시면 여기서 뭐라 쭉 나와 있는데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밑에 그냥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문제 보시면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하고 밑에 걸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봐. 그러면 A2라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 집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A3이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둘의 교집합은 뭘까? A6, 6의 배수 집합이 되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겠지? 왜? 겹치는 거. 겹치는 거라는 건 공배수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 공배수는 전부 다 6의 배수일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합쳐놓고 4의 배수와 교집합을 했네? 맞지? 근데 얘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사실 첫 번째는 그냥 직접 쓰시면 돼요. 직접 써서 뭐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연산법칙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A2 교집합 A4 합집합 A3 교집합 A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얘들아 그러면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겹치는 집합은 뭐야? 2의 배수와 4의 배수 겹치는 거 뭐야? 4의 배수죠. 맞지? 또 3의 배수와 4의 배수 겹치는 거 뭐야? 12의 배수죠. 4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치면 뭐야? 4의 배수죠. 맞아? 결국 12의 배수가 4의 배수 안에 있는 거잖아. 합치면 4의 배수만 남겠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이니까 뭐 분배해서 보셔도 되고 얘 볼까? A6과 A12 6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쳤어. 뭐 남아 그럼? 6의 배수와 12의 배수 합치면 6의 배수죠. 또 9의 배수와 18의 배수 합치면 9의 배수죠. 그러면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은 18의 배수겠죠?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375번은 풀어보세요. 앞에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데 375번은 풀어봐.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여기서 합집합, 뭐 교집합, 차집합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나오고요. 뒤에 가시면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까지 나와요. 그래서 총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걸 위해서 내가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뭐 조건제시법이랑 뭐 다른 표현들을 여러 개를 알려준 거야. 뭐냐면 잘 봐. 우리 저번 시간에 합집합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A를 1, 2, 3이라고 하고 B를 2, 3, 4라고 하겠다. 그러면 합친다라는 건 원래대로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1, 2, 3, 2, 3, 4 이렇게 써야 합치는 거잖아. 그런데 집합의 특성상 같은 원소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겹치는 건 한 번 제외시켜줘라. 겹치니까 2번 써져 있을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었다고? 일단 둘을 합쳐봤어. 합쳐봤더니 뭐가 생겨? 겹치는 게 2번 들어가 있어. 그럼 그 겹치는 걸 한 번 빼주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뭔 소린지 이해가? 첫 번째 쓴 건 그 둘을 그냥 더한 거고 거기서 뭘 해봤더니 겹치는 걸 한 번 빼봤더니 남는 애들이 곧 합집합이 된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 이렇게 적혀요. 뭐야? 원소의 개수끼리 더한 다음에 교집합만큼 빼는데. 근데 얘가 참 독특한 게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든 다 성립해. 뭔 소리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S 기억나? SX? X집합의 합? 연습 문제에 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정의 내린 함수가 있었어요.
이런 애가 있었어. SX라는 애는 X라는 집합의 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를 S로 바꿔도 성립해. 그러니까 저기에서 지금은 이제 원소의 개수만 나와 있지만 내가 저번 시간에 합집합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이유가 원소의 개수에서만 이렇게 성립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 알겠죠? 합집합이 만들어지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합집합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다? 일단 둘을 그냥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한번 지워준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합집합이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도 그런 거고 원소의 합도 그런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개짜리야. 3개짜리. 3개짜리. 그러니까 이번엔 뭐야?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잘 봐. 여기서 A는 1, 2, 3이라고 해보고 B는 2, 3, 4라고 해보고 C는 3, 4, 5라고 해볼게. 그럼 위에랑 똑같이 가는 거야. 위에랑 똑같이 일단 다 더해봤어. 1, 2, 3, 2, 3, 4, 3, 4, 5. 일단 다 더해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일단 다 더해봤더니 당연히 이 안에 겹치는 게 있겠지. 근데 이번엔 집합이 총 3개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게 A, B가 겹치는 게 있고 B, C가 겹치는 게 있고 A, C가 겹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 B 2개밖에 없으니까 A, B가 겹치는 것만 빼면 끝났지. 근데 얘는 뭐라고? A, B가 겹치는 거, B, C가 겹치는 거, C, A가 겹치는 게 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A, B가 겹치는 거. 2, 3을 한번 빼주겠지. A, B가 겹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A, B가 겹치는 걸 뺐어. 2, 3 한번 뺐어. 또 B, C가 겹치는 거 뺐어. B, C가 겹치는 거 뭐야? 3, 4죠? 3, 4 뺐어. 3, 4를 뺐어. 이렇게 3, 4. 또 A, C가 겹치는 거 뭐야? 3이지. 맞죠? 그래서 3을 뺐어. 근데 그렇게 빼고 나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 뭐가 없어져? 3이 다 사라져 버렸죠. 맞아? 근데 그러면 3은 한번 다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3이 뭔데? 셋 다 겹치는 거죠. 셋 다 겹치니까 뭐가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어. 근데 첫 번째에서 빠졌고 두 번째에서도 빠졌고 세 번째에서도 빠졌어. 그래서 다 지워져 버렸지. 그러면 안 되잖아.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은 다시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 어떻게 했어? A와 B와 C를 일단 다 더했어. 그 다음 뭐 했어? A, B 겹치는 거, B, C 겹치는 거, C, A 겹치는 걸 다 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3은 다 지워져 버리더라. 3이 뭐다? 셋 다 겹치는 거. 그래서 셋 다 겹치는 걸 한 번 더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괜찮아? 이게 뭐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대한 원소의 개수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N자만 다 붙이면.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봐봐.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건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요 세 집합을 가지고 여기다가 채워 넣어볼게. 1은 A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A, B가 겹치고요. 그 다음 3은 다 겹치고요. 그 다음에 B 보시면 2, 3은 여기 있고 4가 여기랑 겹치고 그 다음에 C 보시면 3, 4, 9, 5는 여기 따로 이렇게 있네.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요.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는 그리고 어떤 답지를 봐도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풀려 있을 거야. 왜?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공식을 물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야, 애초에. 이 공식을 가지고 뭔가를 구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야. 그래서 어떤 답지를 보든 어떤 해설지를 보든 다 이렇게 풀려 있어.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합집합은 얘야. 그래놓고 막 채워넣어. 그렇게 푸는 게 맞아. 그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야. 근데 이거 계산할 바에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5개인 게 보이잖아. 뭔 소리야?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에는 겹치는 것들이 한 번밖에 안 적혀 있어.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 한 개 있고 원소의 개수만 세면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네. 아 여기 원소 5개 적혀 있네.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 당연히 연습할 거예요. 뒤에 가서.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는 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야 쉽게 풀려요. 알겠죠?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뭐야? 여집합이라는 게 뭐였어? 여집합. 예를 들어서 전체가 300명이야. 근데 여학생이 100명이야. 그러면 남학생 어떻게 구해? 300에서 100을 빼서 200이라고 하잖아. 마찬가지야. A의 여집합이야. A의 여집합이면 A를 빼고 나머지야. 그럼 뭐야? 전체에서 A를 빼면 되겠죠. 의미를 기억하면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차집합이래. 차집합은 A에서 B를 뺄 거야. 근데 A에서 B를 뺄 때 마이너스의 개념이라고? 얘들아, 1, 2, 3에서 3, 4, 5를 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 2가 된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런 애들이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뭐만 빼는 거야? 겹치는 것만 빼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죠. A 차집합 B는 A에서 뭘 빼는 거다? 겹치는 것만 빼는 거다. 겹치는 것만. 얘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겹치는 것만 빼는 거다. 혼자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건데 결론은 뭐냐? 내가 얘기해 줄 동안 얘네 둘 다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훨씬 더 쉽게 풀려요. 공식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적혀 있으니까 설명을 한 거고 우린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 다 그릴 거예요. 11번 볼게요. 원소의 개수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은 나머지 다 모르셔도 되고 합집합 공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합집합 공식만 알아두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전체 집합이 60개래. 전체 집합이 60개래. 그런데 A에 총 37개가 있고 너네 서술형에 풀 땐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에 적은 숫자는 원소야. 알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개수를 적어봅시다. B에는 총 40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이게 뭘까? 여집합, 여집합이니까 묶어낼 수 있잖아. 드모르간 법칙. 그럼 내가 얘 어떻게 묶어낼 수 있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 괜찮니? 그럼 어디를 의미하는 거야? 이 바깥쪽 의미한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 아, 여기 15개 있네? 근데 전체 60개잖아.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있는 거야? 45개 있는 거죠. 45개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잘 봐. 아, 여기에 45개 있네? 얘가 뭔데? A, B의 합집합이죠. 맞지? 합집합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둘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 한 번 빼는 거라고. 둘 더하면 몇이야? 둘 더하면 77에서 몇을 빼야 45가 되니? 몇을 빼야? 일단 교집합을 빼야 45가 된다는 건 이해되시죠 이제? 그럼 몇을 뺀 거야 지금? 32를 뺐구나. 그럼 여긴 몇 개구나? 여긴 5개구나. 37개니까. 여긴 몇 개구나? 8개구나.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B 차집합 A는 몇 개구나? 8개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해가? 괜찮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것도 볼게요. 그 다음 거 382번 봐봐. 382번에 뭐라 쭉 나와 있는 3개짜리야. 원래는 얘도 공식으로 풀어야 돼. 근데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풀어보자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우리는 얘네들의 합집합을 구하고 싶어. 근데 첫 번째로 A와 C의 교집합은 없대.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고 여기 없는 거야. 비어있는 애야 지금. 없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에는 10개가 있고 B에는 9개가 있고 C에는 6개가 있대요. 그런데 A 합집합 B가 15개래. A 합집합 B 어떻게 구한다고? A, B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뺀 거라고. 그럼 A랑 B 더하면 몇이야? 19잖아. 그럼 몇이 빠졌다? 4가 빠졌다.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긴 몇이네? 6이네. 여기가 4고 여기 9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합집합 C가 11이래요. 그럼 B 합집합 C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둘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 거라고. 둘을 더해. 몇이야? 15야. 몇이 빠졌네? 4가 빠졌네. 아, 여기가 4네. 그럼 여기 몇이네? 1이네. 여기 몇이네? 2네. 그럼 합집합 어떻게 구해? 지금 여기 적혀있는 숫자 더하시면 돼요. 2개, 4개, 4개, 2개, 4개, 1개, 4개, 6개니까 이렇게 더하시면 10, 11, 15, 17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한 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그냥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다른 파트로 다른 파트로 빠져 있어요. 활용이라고 해서 빠져 있는데 뭐 사실 빠져 있든 같이 있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앞에 봤던 거랑 똑같이 풀 거니까. 보시면 지금 전체 60명의 학생에게 영어와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마친 학생은 총 35명,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은 총 28명이고 모두 틀린 학생은 5명이다.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 총 60명이고 그랬을 때 수학을 맞춘 학생과 영어를 맞춘 학생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 수학을 맞춘 학생은 총 28명이고요. 영어를 맞춘 학생은 총 35명인데 둘 다 틀린 학생이래. 둘 다 틀린 학생은 그럼 어디 적히겠어? 요 바깥쪽에 적히겠죠. 맞니?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요만큼이 몇 명인 거야? 55명인 거죠. 그치? 55명인 거지? 그러면 28이랑 35 더하면 몇이네? 63이네? 그럼 몇 명을 뺀 거네? 55명이 되려면 8명을 뺀 거네. 그럼 여기는 20명이고 여기는 27명이겠네. 괜찮니? 1번. 영어와 수학 중 적어도 하나를 맞춘 거. 적어도 하나를 맞췄다는 게 어디야? 얘네들이죠. 다 틀린 게 아무것도 못 맞춘 거. 이 안쪽에 있는 게 뭐라도 맞춘 애들. 그러니까 55명. 두 번째,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맞춘 학생 8명. 영어 문제만 맞춘 학생 27명. 끝난 거야. 얘네들. 괜찮니?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앞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 그려서 풀 거예요. 계속 그려서 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3번까지 하면 끝나죠? 13번에 발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결론적으로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런데 꼭 무조건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근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만약에 너네한테 A 합집합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 아니면 A 차집합 B를 물어보든 B 차집합 A를 물어보든 어떤 집합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 걔네들은 결국에는 교집합으로 다 연결이 돼.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잘 봐. A가 있고 B가 있어. A가 10개고 B가 뭐 15개야. 15개야? 이렇게 A가 몇 개인지 B가 몇 개인지 정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교집합이 적어진다 생각해봐. 교집합의 최소값이야. 교집합이 작아져.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얘가 작아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커지겠죠. 왜? 전체는 10개야. 근데 얘가 1개야. 그럼 얘 9개고 얘가 2개면 얘 8개고 3개면 7개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가 작아져.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소값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 되겠죠. 얘도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전체는 뭐가 돼?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바깥쪽은 뭐가 돼? 최소값이 되겠지. 뭔 소린지 이해가? 한 번 더. 안쪽이 커져. 그럼 얘는 뭐가 돼? 작아지겠죠. 얘는 작아지겠죠. 그럼 전체는 작아지겠죠. 전체가 작아진다는 건 바깥쪽은 커진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출발해서 나머지가 다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든 일단 교집합부터 출발을 할 거야. 그럼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의 최대 최소가 다 정해져. 뭔 소리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교집합을 물어보니까 교집합을 보는 거지만 나중에 문제가 변형이 돼서 다른 집합을 물어봐도 우린 교집합을 기준으로 보겠다. 괜찮니? 그러면 도대체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거냐? 보시면
전체가 30개래요. 전체가 30개래. 그런데 그 안에 A가 있고 그 안에 B가 있는데 요 A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2개고요. B에 있는 건 17개래요. 그래놓고 뭘 구하라고?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집합을 점점 키워볼 거야. 그럼 교집합을 점점 키워보다 보면 요 바깥쪽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 줄어들 거라고. 그럼 이 교집합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얘들아, 원소의 개수는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5개야. 그럼 얘 17개, 12개일 거야. 얘가 10개야. 12개, 7개일 거야. 근데 얘가 점점 커져. 그럼 어디까지 커지겠니? 17까지만 커질 수 있죠. 왜? 얘가 18개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얘가? 얘와 같아질 때까지 커지는 거예요. 뭔 소린지 얘가? 왜 그때가 최대값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17개야. 그럼 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교집합이 최대일 때의 벤 다이어그램을 기억해야 돼. 어떻게 돼? A 안에 결국 B가 다 들어가게 돼버리죠. 그때가 최대값이에요. 즉 뭐야?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가 교집합의 최대값이다.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몇 개다? 17개다.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이번에는 이 교집합이 작아졌으면 좋겠어. 교집합이 작아진다는 건 이 양쪽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양쪽이 커진다는 거지. 맞죠? 양쪽이 커지면 이 전체도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맞니? 그러면 얘가 점점 작아져. 그 대신에 얘가 점점 작아지는 대신에 전체는 커져. 맞나요? 그럼 전체가 커지면 이 바깥쪽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고? 그럼 이 바깥쪽이 점점 없어지겠네. 얘가 작아질수록 이 바깥쪽도 같이 작아지겠네. 근데 이 바깥쪽이 계속 작아지다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바깥쪽은 가장 작아졌을 때가 몇 개일까?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0개일 때 가장 작아지겠지. 뭔 소린지 다시. 얘가 작아지면 양쪽이 커져. 양쪽이 커지면 전체가 커져. 전체가 커진다는 건 이 바깥쪽은 작아진다는 소리야. 그럼 바깥쪽이 작아지다 음수가 되는 건 안 된다고. 개수니까. 그러니까 최대치로 작아지면 몇 개? 0개. 즉 뭐가 될 때? 합집합이 30개가 될 때죠. 바깥쪽이 없으니까. 맞나요? 괜찮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네? 아, 둘을 더하면 39개네. 그럼 최소한 몇 개는? 9개는 빠져야겠네. 괜찮니? 그래서 최소값일 때는 언제다? 최소값일 때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다. 근데 얘를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서로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뭔 소리냐면 이게 분명히 서로소가 아닌데 9개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봐봐. 서로소야. 서로소니까 둘을 찢은 거지. 이게 뭔 소리야? 얘가 작아지다 교집합이 교집합이 작아지다가 없어져 버린 거야. 둘이 분리가 됐어. 그럼 얘 몇 개? A 몇 개야? 22개야. B 몇 개야? 17개야. 그럼 전체 몇 개야? 39개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는 겹쳐야 돼? 9개는 겹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지? 작아지다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고 얘는 작아지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해됐니? 괜찮니? 근데 없어지면 안 돼. 알겠죠? 왜? 39개야. 근데 전체 30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9개는 겹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라. 괜찮니?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보자. 밑에 것도 886번 보시면 886번에 설악산에 가본 학생이 25명이고 지리산에 가본 학생이 18명이야. 둘 다 간 학생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말 그대로 교집합의 최대 최소야. 한쪽은 25고요. 한쪽은 18이에요. 그럼 최대값은 몇일 거야? 18일 거야. 괜찮아? 두 번째, 최소값은 한쪽은 25고요. 한쪽은 18이야. 둘을 분리시키면 몇 명이야? 43명이야? 43명이잖아.
근데 전체 40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몇 명은? 3명은 겹치겠네. 괜찮니? 괜찮니? 위에 거 한번 보자. 위에 거.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교집합이 최소한 7개는 있어야 된대. 교집합이 최소한 7개는 있어야 된대. 맞죠? 그랬을 때 뭘 구하래?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근데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본다고? 교집합을 기준으로 본다고. 합집합을 물어보고 있지만 우린 교집합을 볼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도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그려보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전체 집합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얘가 15고요. 얘가 26이고요. 요 교집합이 7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럼 최대값 보자. 교집합의 최소값 교집합을 기준으로 본다고? 교집합의 최대값은 몇이야? 교집합의 최대값은 몇이야? 15야. 맞지? 그럼 얘 몇이야? 0이죠. 얘 몇이야? 11이지. 그럼 합집합 몇이야? 26이겠죠. 숫자 적힌 거 다 더하면 된다고. 괜찮아? 두 번째. 교집합의 최소값 몇이야? 7이지. 그럼 얘 몇이야? 8이고 얘 몇이야? 19죠. 그러면 합집합 몇이야? 34지. 최대값, 최소값. 끝이라고. 괜찮아? 최대값, 최소값.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차피 교집합부터 출발해서 나머지 애들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건 물어보도 일단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구하세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답일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391번 봅시다. 391번. 391번이 사실은 대칭 차집합 문제야. 그런데 지금 같이 푸는 이유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일단은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으로 얘를 풀자고. 모르는 상황으로 잘 봐. X 동그라미 Y라는 애는 X 차집합 Y, 합집합 Y 차집합 X다. 그럼 내가 얘를 A랑 B를 기준으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연산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잖아. 그럼 A와 B를 기준으로 보면 1, 2고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 여기 3, 4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다 A, B를 넣는 거야. 맞죠? 그럼 A 차집합 B는 어디야? A 차집합 B는 이쪽 말하는 거죠. 맞지? B 차집합 A는 어디야? 이쪽 말하는 거죠. 그럼 둘을 합치면 뭐네?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 동그라미 B는 3, 4라는 애네? 괜찮나요? 괜찮아? 그거와 C를 한 번 더 해보래. 또 그리는 거야. A 동그라미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어. 그럼 교집합 자리에 3 있고 여기 4 있고 여기 1, 5 있겠지? 그러면 A 동그라미 B 빼기 C 얘죠? C 빼기 A 동그라미 B 여기죠? 답은 1, 4, 5 끝이야. 몰라도 풀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풀려고 대칭 차집합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칭 차집합의 성질 자체를 배워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성질은 이런 식으로 못 풀거든. 성질을 물어볼 때는. 알겠지? 그건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연산으로 푸시면 된다. 성질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4번은 지우세요. 394번은 대칭 차집합의 성질 문제예요. 34번은 너무 강렬하게 지우는 거 아니야? 394번은 대칭 차집합의 성질에 대한 문제고요. 나머지 애들은 풀어보시면 뭐 약수, 배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3개짜리가 이렇게 없지? 집합 3개짜리를 같이 보고 싶은데 뒤에 나오는구나. 일단은 앞에서
얘네들 50번. 뭐 어려운 문제들은 없네요. 레벨 2에서. 그냥 바로 실력업 문제로 넘어갑시다. 399번 볼게요. 399번에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 집합이고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다 그랬을 때 부분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일단 첫 번째로 X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치? X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6개를 뽑아서 보겠다. 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 차집합 X와 B 차집합 X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로 X 차집합 A 교집합 X 차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은 A, B를 먼저 그려볼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A, B가 겹치는 부분은 3, 4, 5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1, 2가 있고, 6, 7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A 차집합 X와 B 차집합 X가 같대. 그러니까 A가 요만큼인데 A에서 뭔가를 뺀 것과 B에서 뭔가를 뺀 게 같대. A에서 뭔가를 뺀 것과 B에서 뭔가를 뺀 게 같대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A랑 B는 다르잖아. A랑 B는 다른, A가 3, 4, 5가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 근데 A에는 1, 2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고 B에는 6, 7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A에서 뭔가를 빼고 B에서 뭔가를 뺐을 때 같아진대. 같아지려면 뭘 빼야 돼? 1, 2, 6, 7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지혜가? 이해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인데 다른 애들도 있고 같은 애들도 있어. 근데 뭔가를 빼냈더니 같아지더래. 그럼 뭐야? 다른 애들을 일단 다 제거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일단 X는 무조건 뭐가? X는 1, 2, 6, 7은 고정. 무조건 있어야 돼. 얘네들은 다 빼내줘야 뭐 3, 4, 5가 남든 3이 남든 4가 남든 뭐가 남든 똑같은 게 남겠지.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X 차집합 A와 X 차집합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된대. X가 일단 여기에다가 A, B 이렇게 쓸게요. 두 개 더 있을 거니까 총 6개니까. 그러면 X 차집합 A는 뭐가 되는 거야? X에서 A를 빼면 일단은 6, 7은 있을 거고 A, B는 얘들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빠질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는 애들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괄호를 친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만약에 A가 3이면 빠져서 없어져. 알겠지? 또 X 차집합 B는 X에서 B를 빼면 1, 2는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A, B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둘의 교집합은 당연히 A, B를 의미하겠죠. 근데 그게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된대. 있어야 된대. 있어야 된대. 즉 A, B 중에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A, B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A에 3이 있잖아. 그럼 빼면 3이 지워질 거라고. B가 4야. A에는 4가 있잖아. 그럼 빼면 4가 지워질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A, B는 남아있어야 돼. 둘 다는 아니어도 하나는 남아있어야 돼.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A, B는 뭐여야 돼? 얘와 얘는 둘 중 하나는 뭐여야 돼? 여기 없는 숫자여야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가장 작은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A, B 둘 중 하나는 뭐여야 되는 거야? 8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이해 안 되면 집어넣어서 한번 보자. 얘가 8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1, 2 지워지고 6, 7, 8 남지. 여기서 B 빼면 6, 7 지워지고 1, 2, 8 남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8인 거잖아. 왜 8을 넣은 거야?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8, 90이야. 근데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8 집어넣은 거야. 그럼 B는? 그럼 B는? 3이면 되죠. 이젠 상관없어. 하나 만들어놨잖아. 교집합 하나 만들어놨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제일 작은 거 집어넣으면 되지. 최소값이니까. 됐나요? 그 답은 1, 2, 6, 7, 8, 3 이렇게.
최소값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영이도 몸이 안 좋니? 몸이 안 좋아? 아니야? 추워? 말을 하지. 봅시다. 그 다음 보시면 400번 볼게요. 400번. x세모 y를 제라고 하겠대. 얘도 사실은 대칭 차집합이야. 근데 대칭 차집합으로 안 풀 거고 그냥 집합의 연산으로 볼 거예요. 이런 애가 있다. 그랬을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75고요. 얘가 45, 47, 42일 때 교집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내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런데 저 X세모 Y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X 빼기 Y 여기고요. Y 빼기 X 여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 둘의 합을 X세모 Y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A, B 보자. A,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A 세모 B는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합을 의미하는 거지. 맞나요? 또 B 세모 C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양쪽을 얘기하는 양쪽.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거를 45, 47, 42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그냥 다 미지수로 설정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라고 설정을 해볼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C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C야. 잘 봐. A 세모 B는 그럼 뭐가 돼? A 세모 B는 A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되죠. 그게 45야.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B 세모 C는 빨간색 요렇게야. 그러니까 B 세모 C는 B 더하기 E 더하기 D 더하기 G고요. 그게 47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C 세모 A는 요만큼과 요만큼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C 세모 A는 A 더하기 B 더하기 F 더하기 G가 되고 그게 42가 돼. 마지막으로 저기서 합집합이 75인데 합집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쭉 가서 G까지 다 더한 게 75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래 놓고 C 구하래. 그럼 C 어떻게 구할까? 얘네들 잘 봐봐. A 2개, B 2개, D 2개, E 2개, F 2개, G 2개죠. 얘네들 다 더해서 반 나누면 뭐가 돼? A부터 G까지 뭐만 빼고 C만 빼고. 뭔 소린지 이해가? 이 세 개를 쭉 써보니 A 2개, B 2개, C 2개, C는 없고 E 2개, D 2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모든 알파벳이 C 빼고는 다 2개씩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얘네 세 개를 다 더해봐. 다 더하면 7, 7이니까 4에 4, 3, 10이니까 134. 그걸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67이 된다. 67이 뭐다? C를 뺀 나머지 애들이다. 그럼 내가 75에서 67을 빼면 8이고 그게 C겠죠. 괜찮니? 공식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지기로 미지수 설정해. 어차피 너네한테 A부터 G까지 하나하나 구하라고 하지 않아. 왜? 그럼 미지수가 7개잖아. 미지수가 7개는 교육과정상에 없어. 그러니까 그 7개를 각각 구하는 게 절대 답으로 나오지 않아. 알겠죠? 이런 식의 연산을 통해서 구하게 될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01번. 아니구나. 두 번째 남았구나. 401번 보시면 401번에 지윤의 학년 50명을 대상으로 과학탐구, 코딩, 영화, 논평에 새 동아리 가입자 수를 조사하였다. 그랬을 때 과학탐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23명, 코딩 동아리는 28명, 영화 논평은 21명, 그 다음에 새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7명,
세 동아리 중에 어느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다. 그랬을 때 세 동아리 중에 2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갑니다. 3개짜리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과학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딩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화 논평 있어요. 그랬을 때 전체는 50명이고 지금 과학탐구가 23명, 코딩이 28명, 그 다음에 영화 논평이 21명, 모두 가입한 애가 7명, 아닌 애가 4명.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일단 우리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전체가 50명인데 아닌 애가 4명이야. 그럼 요만큼은 뭐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46명, 46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들. 2동아리만 가입한 학생들,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해볼게. 그럼 우린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가 궁금한 거야. 괜찮니? 그러면 전체 합집합은 46명이야. 그 46명 어떻게 구한다고? 모든 영역을 다 더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 23명이야. 맞지? A, B, 7이니까 여기 뭐가 돼? 16-A-B가 돼. 다 더했을 때 23이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28명이야. A, C, 7이니까 여기는 21-A-C가 돼. 이해됐어? 뭔 소린지? 그 다음에 여기 21명이야. 그러니까 빼면 14-B-C가 돼. 그럼 여기 적혀있는 모든 애들을 다 더한 게 46이야. 다 써. 16-A-B, A, B, 7. 그 다음 21-A-C, 7, 다시 C, 플러스 14-B-C. 그럼 다 쓴 거야. 적혀있는 숫자. 다 써서 계산해볼까? A 하나 지워지고 B 하나 지워지고 그 다음에 C 하나 지워지고 끝났네? 그러면 23, 44, 14까지 하면 58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 됐죠? 그죠? 그냥 미지 설정해놓고 그냥 쭉 써본 거야. 그랬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라고 나오네. 됐죠? 이런 식으로 3개짜리 집합을 원래는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뒤에 오른쪽에도 공식 적혀있죠. 지금 책 오른쪽에 공식 적혀있을 거야. 그래서 그 공식에다 막 집어넣는 거야. 막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데 그럼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계산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보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02번 봅시다. 402번에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2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9명,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일 때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의 최대 최소래. 얘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에서 출발을 할 거다. 보시면 전체가 36명인데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애가 총 22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애가 9명이다. 그 다음에 요 둘 다 이용하는 애가 5명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거 교집합의 최대값은 뭐가 될 거다? 얘의 최대값은 9가 될 거다. 그러면 얘는 몇 명인 거고 13명인 거고 얘는 0명인 거다. 그럼 합집합은 몇 명인 게 되는 거고 합집합은 22명이 되는 거고 그럼 바깥쪽은 몇 명이 되는 거다? 14명이 되는 거다. 36명에서 22를 뺀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두 번째, 교집합의 최소값은 5다. 교집합의 최소값은 5다. 그러니까 여기는 4명 있는 거고 여기는 17명 있는 거다. 그럼 다 더하면 몇 명이고? 다 더하면 26명이고 그럼 바깥쪽은 몇 명일 거다? 10명일 거다. 끝이에요. 최대값, 최소값. 답은 24. 괜찮아?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했어. 요게 작아질수록 바깥쪽은 커질 거고 바깥쪽이 커진다는 건 전체가 커진다는 걸 의미해. 양쪽이 커지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바깥쪽은 작아질 거다. 또 얘가 커지면 양쪽이 작아질 거고 양쪽이 작아진다는 건 전체가 작아지는 거고 전체가 작아지면 바깥쪽은 커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왜? 합은 정해져 있잖아.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교집합에서부터 출발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집합의 최대 차수를 물어보든 우리는 교집합에서부터 출발하겠다.